안녕하세요, 라큰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남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얘기 중에서 꼭 배워야 하는 연애 지식을 정확히 짚어드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상담 내용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들이 창가에 비치는 오후 햇살을 맞으면서 수다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펴져 있는 카페에는 중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왁작지껄 퍼져나갑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자리 중심에는 그냥 대충만 봐도 입담 좋게 생긴 메인 스피커가 열심히 이바구를 털고 있죠. 이 여성은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 고놈이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찐방이나 다니고 마시는 거나 먹으면서 수다 떨고 노는 게 최고 신간 편한 거 아니겠냐고 앞에 있는 여성들에게 공감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안 그래 또리 엄마 하면서 한 여성을 지목하죠. 또리 엄마는 그럼 안에 있는 남자도 지겨워 죽겠는데 밖에 무슨 남자를 만들어 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렇게 중년 여성들은 바람은 부질없다는 내용으로 한참을 그렇게 떠들어대죠. 한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묵혀왔던 스트레스를 말로 다 풀어버린 여성들은 깔깔거리면서 카페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각자의 집으로 향하죠. 또리 엄마는 자기 차에 앉는 순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아줌마들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요. 전화기 넘어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남자는 내일 점심때 항상 만났던 거기서 만나자고 했고요. 또리 엄마는 알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빠지죠. 어차피 끝이 보이는 만남인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차피 끝날 사이니까 그때까지라도 열렬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생각을 덮습니다. 또리 엄마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은 마음은 벌써 내일로 가 있죠. 집으로 도착한 또리 엄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저녁상을 차립니다. 얼마 후 남편이 밝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과 가족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한 뒤에 각자의 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이 올 때쯤 남편은 자기 방으로 짜박짜박 걸어 들어갑니다. 또리 엄마와 남편의 관계는 밖에서 보면은 인꼬부부 같지만은 섹스리스로 생활한 지가 5년이 넘는 약간은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또리 엄마는 현재 40대 후반으로 내일 모레면은 50줄에 들어서는 나이고 남편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상당히 유순하고 깔끔하면서 싹싹한 남자였지만은 남성미보다는 중성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남자였는데요. 성관계 문제만 아니면은 크게 나무랄 것 없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남편은 또리 엄마와의 성관계를 피해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생각이 없거나 힘이 든다는 것 뿐이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서 또리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또리 엄마는 한동안 애 잘 키우고 가정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까지 성관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성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리 엄마의 중학교 여자 동창과 오랜만에 술 한잔을 하게 됐는데요. 그 여자 동창이 술을 먹으면서 같은 동창 누구누구를 기억하냐고 물어봅니다. 또리 엄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친구여서 기억이 난다고 말을 하니까 그 여자 동창은 냅다 전화를 해서 그 남자 동창을 술자리로 부르게 됐는데요. 얼마 후에 술집으로 남자 동창이 들어옵니다. 그 친구는 몸만 커졌지 옛모습이 많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상당히 남자답고 핸섬하게 변해있는 모습 때문에 또리 엄마는 보는 순간부터 호감을 느낍니다. 또리 엄마는 아주 반갑게 철민아 너무 반갑다 야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지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순식간에 어제 본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죠. 세 명의 동창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과거를 안주 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짝 식기가 오른 여자 동창이 노래방으로 고고를 외쳐대서 세 명은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날은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보다는 어릴 적 유행가를 부르면서 과거 속 감성에 푹 젖게 됩니다. 그렇게 세 명의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늦은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 늦게 철민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도 종종 보자는 내용이었죠. 또리 엄마도 반갑게 응대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철민에게 톡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톡의 내용은 며칠 후에 둘이 만나서 좋은 저녁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였죠. 또리 엄마는 순간 반가운 마음은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단 둘이 만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또리 엄마는 두 가지 마음속에서 밀당을 하게 됐는데요. 한쪽 마음은 그래도 외간 남자는 분명한데 둘이서 만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고요. 또 한쪽의 마음은 나 혼자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다. 라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결국 또리 엄마는 문자가 오고 난 한참 후에서야 친구야 서로 시간 잡아보자 라는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약속날이 다가왔습니다. 또리 엄마는 좀 더 이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전부터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죠. 오후에 입고 나갈 옷을 정해놓고 또 헤어샵도 갔다 오고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는데요. 약속 장소에는 철민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철민을 보는 순간 또리 엄마는 무슨 맞선 보는 여자처럼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리 엄마를 반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철민 역시 또리 엄마가 자리에 앉자마자 야 그날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미인이구나 라면서 극찬을 합니다. 둘이는 그 후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화 중에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철민은 줄줄이 합니다. 그때 철민이 이혼한 지 오래된 돌싱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은 어두운 면은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과 적절한 센스와 유머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남자로 느껴졌죠. 그리고 꼰대 같은 답답함이나 팔랑대는 가벼움도 없었고요. 둘이는 식당을 나와서 근처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철민의 유창한 말솜씨에 푹 빠져버린 또리 엄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철민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유쾌한 대화를 나눈 뒤에 둘이는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 철민은 또 연락할 테니까 그때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세팅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쩍 벌어진 어깨를 뒤로 하고 사라지죠. 그렇게 헤어진 이후부터 또리 엄마는 자꾸만 핸드폰을 보는 버릇이 생깁니다. 벌써 헤어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톡 한 번이 오질 않은 것에 슬슬 초조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하고 불안해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식간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동창끼리 무슨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어.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지 하고 스스로 상황 정리를 하지만은 또리 엄마는 그때까지도 자신의 연애감이 슬슬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없이 2주가 지난 어느 날 내심 기다렸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철민은 처음에 매끄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까지 무척 바빠서 연락을 못했고 언제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순간 또리 엄마는 한번 튕길까도 생각했지만은 그러다가는 또 약속이 한참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났죠. 그날도 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에 간단히 술 한잔을 하고 나서 기분 좋게 헤어집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철민은 짧지만 하루 한 통 이상의 전화를 또리 엄마에게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리 엄마는 지금껏 수년간 누르고 있었던 여성의 욕구가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늦은 밤이면은 철민과의 로맨틱한 순간을 잠깐이라도 상상하게 됩니다. 철민과 만난 지 3개월이 넘는 어느 날 살짝 짙게 오른 철민은 또리 엄마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리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함께 보낼까라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리 엄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을 뱉어버립니다.
철민은 그 말을 듣고 씩 한번 웃고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철민은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고 두 사람은 그 술집을 빠져나옵니다. 이때 또리 엄마는 뭐야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과 그래 더 이상 깊어지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두 생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서 형형색색의 네온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이운가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걷게 되는데요. 좀 걷다 보니까 저 멀리서 모텔 간판이 유혹하듯 반짝거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텔 방향으로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갔고요. 모텔이 가까워질수록 또리 엄마의 진정됐던 심장이 다시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죠. 저길 지나치느냐 저 속으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도 걱정 안 들어가도 걱정. 또리 엄마의 머리는 점점 복잡해졌죠. 이때 몇 미터만 더 가면은 모텔 건물인데 철민은 별말이 없습니다. 따박따박 철민의 옆으로 걷고 있던 또리 엄마를 화들짝하게 만든 것은 갑자기 철민의 우람한 손이 또리 엄마의 작은 손을 정할 수 없는 악력으로 거칠게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마나 또리 엄마는 순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민은 모텔 앞에서 조금의 주춤함도 없이 또리 엄마를 이끌고 서슴없이 모텔 문을 활짝 열어 제쳤죠. 모텔 안으로 들어간 또리 엄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라이 나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딱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생각을 굳혀버렸죠.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낸다고요. 모텔방으로 들어간 순간 철민은 옷도 벗지 않고 또리 엄마를 자신의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또리 엄마의 촉촉하게 젖어든 입술에 살며시 맞대는 순간 또리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살짝 벌리면서 철민의 부드럽고 달콤한 혀를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또리 엄마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조용했던 모텔방에는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모텔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철민은 축축하게 젖어든 또리 엄마의 그곳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면서 3개월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철민의 흠뻑 젖은 몸이 거칠게 움직일 때마다 또리 엄마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여성성을 격정의 신음소리와 함께 찾아갑니다. 사랑이 힘들어지면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아픔을 줘도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떠날 때도 라건을 불러요. 더 큰 사랑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남녀의 불륜의 역사는 시작되죠. 그리고 한 번만 허락하겠다는 또리 엄마의 다짐은 파도의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의 모래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흔적 없이 사라질 모래성인 줄 알면서도 또리 엄마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네, 듣기 썩 좋은 얘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외도가 꼭 중년에만 일어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중년, 특히 40대 중반부터 여성들에게 불륜이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유 첫 번째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여기저기 보기 싫은 사람 많아지고 피부도 전과 같지 않아서 이래저래 외모에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시기고요. 또 온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자녀들도 성인이 되거나 어느 정도 보호권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빈둥지 증후군의 초기 증상이 올 때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유의지보다는 가족이나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오히려 남편과 자녀들은 각자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 나가지만은 중년 여성에게 남는 것은 노화와 폐경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족만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 많아집니다. 또 누구누구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이 더 강하다 보니까 자아 정체감마저도 흔들리게 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년 여성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에 대한 상실감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의 외로움은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감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감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오로지 가족만 보고 살아왔던 중년 여성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삶에 집중하게 될 때 그들과의 분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 외로움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수다를 떨면서 보완을 해나가지만 절대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죠. 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변화도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시키는데요. 이럴 때 외롭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적 불만족입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성욕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경우와 즐거운 전화, 성교통 같은 이유로 성욕이 감소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랜 기간 남편과의 동거에서 온 성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욕구는 있지만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남편과 관계를 하고 싶어도 남편의 비협조로 거부당한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증을 갖게 되지만은 스스로가 밝히는 여자가 되기 싫고 또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에 불만을 불만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적 불만족이라는 것은 남자처럼 분출의 쾌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오는 불만족이라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 대한 불만족이기 때문에 점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쉽습니다. 이외에도 가정 불화나 남편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신의 욕망 등등의 이유가 더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호감을 표시하거나 또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면은 불륜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성의 바람은 남성의 바람과는 목적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다는 걸 알면 불륜녀를 무조건 비방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아내의 불륜은 남편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 피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바람의 유혹은 중년 여성에게는 더 큰 회오리 바람처럼 찾아온다는 그런 현실을 부각시킨 내용입니다.